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윤 대통령의 이제 마지막 10차 변론 기일이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거의 뭐 일반 재판으로 말하면 결심 공판을 하는 날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윤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이 그동안 진행되면서 전에보다 많이 유리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헌법재판소의 일부 재판관들이 뭐 무조건 100% 인용 쪽으로 지금 몰고 가다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는 뭐 4대 4다 아니면 5대 3으로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방송과 언론은 무조건 뭐 인용이 돼서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파 국민들, 나라를 사랑하시는 애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은 대통령한테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만 상황이 모든 언론이나 방송 그리고 또 심지어 국힘당까지 윤 대통령이 뭐 파면된다 그리고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서 이자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기분이 사실 상당히 나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힘당 자체도 뭐 차기 대선을 준비한다 이따위로 나오고 있고 뭐 언론이나 방송 모두 인용이 돼서 파면되는 것을 기정사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튜브라든지 우파 뭐 방송들 또 이런 쪽에서는 뭐 걱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도 윤 대통령이 반드시 살아서 복귀하신다, 돌아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운기가 좋아진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보면 안심할 수는 없어요. 국힘당이 나서가지고 같이 확실하게 권성동이나 권영세가 싸워주고 그러면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이자들하고 조선일보 뭐 심지어 동아 방송 모든 방송이 다 지금 윤 대통령 파면된다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꺼림직해요. 그런데다가 어제 홍장원의 이 메모 필적 감정을 했는데 박선원의 필체와 동일하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이게 지금 발칵 뒤집어졌는데도 이것을 헌재에서 어떻게 증거로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 하단에 이 박선원이하고 김병주가 저 곽종군이라는 사령관을 회유를 해가지고 뭐 회유 아닌 협박 아닌 회유를 해서 결국 이 사단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언론이라든지 방송에서 이런 게 다 드러났으면 이 실체가 어느 정도 모든 게 다 거짓으로 드러나고 밝혀졌기 때문에 이것을 윤 대통령 쪽에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자들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내통을 하면서 자기들끼리는 확실하게 지금 파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찜찜합니다. 찜찜하고 좀 뭐 결과는 나와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지금은 안심하기 이르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들이에요. 하지만 뭐 모든 정황이라든지 또 증거 이런 거 보면 윤 대통령이 100% 복귀한다. 이렇게 가지만 하도 이자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너무나 뭐 이상한 판결들도 많이 하고 이상한 일들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박선원이란 자의 사주팔자를 좀 보면서 이 자가 도대체 어떤 자고 어떤 사주팔자인가 이것을 좀 보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 관심이 있는 분들은 끝까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홍장원의 그 메모지가 박선원의 필체로 밝혀졌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또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언론에서는 대서특비를 하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언론의 그 환경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리 어떤 증거가 나오고 실체가 밝혀져도 그것을 제대로 보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뭐 일부 유튜브라든지 애국 우파 일부 국민들 쪽에서만 이게 난리가 났지만 전국적으로 전 방송, 전 신문사에서 알려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나온다 하더라도 자꾸만 숨기고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안심할 수 없다 자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윤 대통령이 과거에는 100%
탄핵이 인용될 것처럼 됐다가 지금 5대5 거의 50%에서 60%까지 왔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80% 90% 완벽하게 100% 돌아온다 이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모든 정황은 돌아오시는 게 맞아요. 복귀하는 게. 그런데 지금도 모든 부분이 지금 오동훈이 문제까지 그 체포영장 이런 게 잘못된 거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을 지금 빨리 구속 취소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시간을 질질 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하나하나 행태를 보면 수상하다 이 말씀이죠. 왜냐면 이자들이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을 시켜가지고 대통령을 무조건 어떻게든 100% 파면을 시키겠다 이 작정을 하고 지금 달려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막 불거지고 증거가 잘못된 게 또 필체가 가짜 필체로 또 박선현의 필체로 밝혀지고 오동훈이가 뭐 영장 쇼핑을 하고 이런 게 다 불거져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 너무나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예단하기는 이르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자들이 움직임이 거의 뭐 모두 파면 쪽, 인용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최대한 20일 내로 막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가운데 뭐 북한의 노동당 서열이 문재인보다도 더 높다고 알려진 이런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전과가 있고 또 국가보안법인가요? 그거 위반한 전력도 있고 감옥에서 몇 년씩 살다 나온 이 박선원이란 자가 보니까 63년 1월 14일 전라남도 나주 출생이네요. 일단은 이런 사람들 보면 거의 다 보면 뭐 안타깝습니다만은 지역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찌됐건 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고향 어디 출신인가 이걸 자꾸만 보게 되는데 이자도 보니까 전라남도 나주 출생이네요. 그런데 이런 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또 국정원 제1차장까지 기조실장까지 했다는 게 정말 대한민국 미쳤습니다. 미국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 일본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간첩 행위 한자 이자들이 국정원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파면시키기 위해서 필체를 조작을 해서 공작을 펴대고 그런데 또 호남 출신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선입견을 안 가지려고 하더라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자, 이자의 생일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도 잘 모르지만 일단 양력과 음력 두 가지로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홍장원이란 자의 사주도 한번 보려고 했더니 그 자는 생일 자체가 나와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서 그 자는 뭐 생일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려고 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박선원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선원이가 63년 1월 14일로 되어 있는데 양력으로 보면 입춘이 안 지났기 때문에 이민년 62년 호랑이로 볼 수가 있고요. 개축월 정사일이 됩니다. 다만 시간은 제가 시간은 잘 모르는데 양력으로 보면서 이자가 과거에 했던 이력 또 감옥에 갔다 온 전력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묘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편간 7살도 강하고요. 또 신약사주에다가 양력으로 보면 1월이면 음력으로는 12월생이잖아요. 그럼 축을 추울 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자의 사주를 본다고 하면 이 음력은 조금 안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정사 일주면 이자가 겁살이 있고 묘시면 제살까지 있어요. 그러면 제살은 수옥살 감옥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옥에도 갔다 왔다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대운을 보면 37, 47, 57 이렇게 흘러가는데 신약사주에다가 대운의 흐름이 37, 47, 57 뭐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좋게 흘러갔기 때문에 또 이걸 보면 운의 흐름으로 보면 이 사주가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감옥도 갔다 온 전력이라든지 또 편간 7살 또 축 속에 금이라는 것은 이제 재물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또 숨어있는 축의 기운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축월생이 어떤 기운적으로 보면 뭔가 감추고 있고 좀 음흉하고 냉정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측면으로 보면 또 비슷하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음력으로 보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나, 음력이 좀 더 확실해 보여서 음력생일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력으로 보면 계묘생이고요. 갑인월, 신사일, 이제 해시로 봤습니다. 왜냐면 이자의 그동안 살아온 행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형살도 있고 수상한 점도 많고, 또 겁살과 제살, 수옥살, 감옥에 간 거 이런 것도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음력이 좀 맞지 않나. 또 대운의 흐름상으로도 보면 이자가 지금 뭐 국정원에 들어가가지고 기조실장에 또 1차장도 하고 지금은 국회의원까지 하고, 이런 거 놓고 봤을 때 관운이 그나마 또 강하지 않나. 그리고 돈부 보면 재성도 강해서 돈을 또 엄청나게 밝힐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운이 다행이라고 하긴 뭐 이 사람한테 다행인 거죠. 우리한테는 다행은 아니지만 이자한테 다행은 뭐 30대, 40대, 50대 운이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60 넘어서 61대운 정미대운에 와서 올해 25년 을사년인데 이동과 변동수가 생기게 되고,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실제로 이 사람한테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그 문제라는 게 이제 감옥에 가는 거겠죠. 감옥에 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병오년에 병신합수, 그리고 사오합 해서 사주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천합지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인생에 가장 큰 변곡점이 생기고, 또 화라는 것은 정관하고 편관,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약사주에서는 수옥살 감옥에 가는 거, 갇히는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26년 내년에 감옥에 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사일주가 맞는 것 같다, 정사일주보다는. 그래서 제가 음력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올해 이동과 변동수가 생기고 여러 가지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동과 변동수가 형살로 들어오면서 내년에는 감옥에 가서 갇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사주의 흐름을 보면. 그래서 일단은 이 사주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밝혀진 게 1월 14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놓고 특히 또 음력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26년 감옥에 가고 올해부터 여러 가지 관송사가 불거진다. 관송사가 불거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감옥에 갈 것이다. 왜냐면 이자의 사주를 보면 신사일주에 해시가 된다고 하면 해 같은 경우는 상간이거든요. 상간 경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형사를 갖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감옥 같은 경우 들락날락거리게 됩니다. 거기다 제살 수옥살도 있고, 그런데다가 이 사주의 기운을 보면 굉장히 탁해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음력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고, 26력에 감옥으로 직행할 사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고, 반드시 감옥에 다시 꼬리내서 영원히 빛을 못 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